정품을 샀을 때만 들어있는 스티커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튜닝도 보면은 중복 투자도 중복 투자지만 처음에 선택할 때 좀 어떻게 보면 이 정보가 좀 많고 가이드가 충분히 될 수 있는 곳에 가서 조금 비용이 비싸더라도 튜닝을 제대로 해야 이제 계속 타는 거죠. 드리프트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인데 좀 네, 지금 링기어까지 조립이 완료된 카즈 LCD입니다. 이게 카즈 LCD고요. 이게 순정 링기어입니다. 원래 이 디퍼런셜 사이드 베어링은 따로 순정 모비스 순정을 시켜서 프레스로 이렇게 압입을 한 거예요. 지금 제가 그 장면을 찍지를 못했네요. 보시면 베어링이 아래 하나 위에 하나 양쪽 사이드 베어링이에요. 이거는 이렇게 LCD에 사이드 베어링을 설치하고 디퍼런셜 케이스에 넣어서 이제 피니언 기어하고 간극 조정, 그 과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걸 한번 제가 찍어 볼게요. 카즈 정품을 샀을 때만 들어있는 스티커입니다. 그리고 오일도 한 통에 함께 들어있고요. 구입하시면 요건 길들이기용으로 쓰실 거예요. 카즈 LCD는 처음 설치하고 나서 길들이기를 하시고 다시 한번 오일 교환하셔야 돼요. 네, 이렇게 순정 사이드 베어링입니다. 써있네요. 이게 이제 흔히 말하는 수박통, 네, 디퍼런셜 케이스이죠. 이렇게 안에 보시면 피니언 기어가 들어옵니다. 그리고 이거는 디퍼런셜 케이스 뚜껑 알루미늄이고요. 이제 어떤 단계로 넘어가시는 중이죠? 네, LSD랑 중감속 기어랑 이제 네. 결합하고 그다음에 이제 토크 조절. 규정된 정해진 토크로 균일하게 토크가 꽤 센가 봐요. 네. 어이구, 바이스가 돌아가려고 그러네. 이 모션 튜닝은 카즈 LCD 프로샵이다 보니까 작업을 너무 많이 해서 이렇게 전용 지그까지 있습니다. 예, 이런 것도 있는 것 흔치 않을 것 같아요. 이거 지금 만들어서 거의 한 10몇 년째 쓰고 있네요. 그죠? 네. 이제 LCD에 장착이 꼭 가장 중요한 작업, 힘 조정. 요런 LCD에는 양쪽 베어링 사이에 이렇게 얇은 심이 들어가요. 양쪽에 하나씩. 그 순정 기준으로 이거 빼놓은 거고요. LCD를 바꾸게 되면은 거기에 맞게끔 또 다양한 사이즈의 심들이 준비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심 사이즈를 바꿔가면서 그 기어 간극을 조정하는 거죠. 이렇게 작업을 많이 하는 곳들은 이런 심 종류를 모비스에서 다양하게 나오는 심 종류를 거의 전 사이즈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런 심이 미리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LCD를 정상적으로 설치하기 힘들어요. 그런 점 중요하다는 것 좀 알아주시고요. 바로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런 심들입니다. 이런 심들이 항상 상시 보유되어 있어야만 LCD 설치가 가능하다고 할 수 있죠. 네. 야, 보세요. 정말 다양한 사이즈들의, 이게 보시기에는 똑같은 것 같아도 영상에서는 이게 미세하게 다 두께가 다른 심들입니다. 측정용 공구가 있고요. 우선은 순정 껴있던 걸로 한번 측정해 보나 봅니다.
네, 저렇게 다이얼 게이지를 이용해서 간극이 없어. 네, 새로 박힐 심의 두께를 재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이게 간극이 규정상 0.10에서 0.15 네, 간극을 유지해야 돼요. 지금 막고 있는 건가요? 네, 규정 안에 들어왔어요. 아, 네. 역시 이것도 노하우죠. 빨리 이렇게 잡는 것도. 네. 여러 차례 설치 경험에 의해서. 그렇죠. 지금 LCD를 모션에서 몇 개 정도 장착하셨죠? 대략 기억하고만? 안 세봤는데 예. 100대 이상 하지 않았나? 그렇죠. 가히 압도적으로 전국 최대 횟수겠네요. 그럴 수 있어요. 예. 제가 보기엔 드리프트하는 젠쿱 중에 거의 90%는 여기서 LS 달지 않았나. 그런가? 그리고 다시 한번 측정. 오케이인가요? 네. 네. 아, 엄청 빠르네요. 처음 작업하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힘 뺐다 꼈다를 여러 번 하시겠죠. 그렇죠. 이제 이게 나름 노하우가 있어가지고 그 어떤 단계에서 심이 이 간극이 어떻게 나오면 그 뒷단계가 어떻게 나오는지에 대한 그 계산을 다 해놨었어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약간 그 연산이 필요해요. 처음에 이렇게 살짝 뽑아놓고 그죠. 계산 요 수치가 나오는구나. 그럼 뒤에 어떻게 나오는지가 그리고 이제 다이얼 게이지 굳이 보지 않아도 이제 손으로만 어느 정도 감으로도 이제 아시잖아요. 네. 예. 그래서 여러분 이런 작업들은 경험이 많은 곳에서 하셔야 됩니다. 이거 뭐 LCD 심 조정 작업이 거의 순식간에 끝나버렸어요. 처음에 초창기 때 이제 젠쿱 나오고 나서 LSD 작업할 때는 저희도 이제 완전 매뉴얼에 있는 그 100% 정석대로 네. 작업을 진행을 하고 막 이제 예를 들면 여기 안에 뭐 책 마킹을 해가지고 그 뭐 기어가 얼마나 물리는지 뭐 어떤 포지션에 있는지 뭐 그런 것들을 체킹을 다 해고 이제 정석대로 하다가 이제 그 정석대로 하다 보면 그 상황에 대한 이해가 있잖아요. 매뉴얼을 이렇게 하라가 아니고 그냥 그 단순히 외우는 게 아니고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이걸 어떻게 했을 때 어떤 현상이 나오는지에 대한 이해를 다 하고 그다음에 이제 다수의 경험에 의해서 굳이 체킹을 그렇게 정석대로 하지 않아도 지금 어느 상태인지를 가늠할 수 있는 그 최소한의 이제 방법을 아는 거죠. 뭐 지켜야 될 거는 다 지키는 건데 이제 그냥 대충 하고 넘어가는 것처럼 보일까봐 최대한 그 현장에 맞게 이제 네. 이 상황에 맞게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다른 차종이 온다. 그래도 이제 그 이해가 돼 있고 그 차종에서 요구하는 수치라든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이해가 전반적으로 다 돼 있으니까 그런 것도 좀 빠른 편이죠. 처음 했을 때 걸린 시간이 얼마나요? 제일 처음 했을 때는 한 3시간 정도 했었어요. 근데 요즘에는 거의 한 대 들어오면 몇 시간 걸리죠? 1시간에서 1시간 반이요. 거의 반으로 줄었네요. 네. 제일 처음에 할 때는 이 다이를 만드는 시간까지 해서 네, 더 걸렸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다이가 없으면은 정확하게 작업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렇죠. 네. 저 다이가 진짜 돈 많이 벌어다 준 다이입니다. 좀 더 그럴듯하게 만들었어야 되는데 당시에 그냥 급하게. 네. 이제 당장 급하니까 네. 그때도 이제 최소한으로 기능만 할 수 있게 딱 네. 만들어 놓고 이걸 신경 쓸 줄은 몰랐네. 네. 근데 튜닝도 좀 어떤 부분에서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처음에 튜닝을 할 때 어떤 뭐 특히나 이제 쇼바나 일정 수준 이상의 금액이 투자되는 그런 튜닝들 있잖아요. 그것들을 이제 비용을 투자해 놓으면 나중에 이게 고장이 나면은 업그레이드 할 수가 있는데 하기가 이제 마음이 되는데 좀 그런 거 뭐야 고장이 안 났는데 내게 기능이 좀 떨어지는데 더 좋은 걸로 바꾸고 싶은데 사실 그런 쪽에는 또 금전적인 투자가 섣불리 잘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튜닝도 보면은 중복 투자도 중복 투자지만 그 처음에 선택할 때 좀 어떻게 보면 이 정보가 좀 많고 가이드가 충분히 될 수 있는 곳에 가서 조금 비용이 비싸더라도 그 튜닝을 제대로 해야 이제 계속 타는 거죠. 드리프트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인데 뭐 중고차를 샀다 튜닝카를 그런데 거기에 이제 투자가 많이 안 들어가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드리프트 연습을 하는데 과정에 있어서도 이게 잘 안 되는데 내가 안 되는 건지 차가 안 되는 건지에 대한 구분이 초창기 때는 잘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냥 잘 안 되는 상태로 계속 타다 보면 심각한 경우는 차 선택을 잘못해서 드리프트를 접는 경우도 왕왕 봤죠. 그래서 이런 그 모든 것들이 다 마찬가지지만 처음에 좀 제대로 해야 되고 아니더라도 이제 과감한 결단을 내려서 이제 이 튜닝샵의 가이드를 좀 잘 받아서 옳은 튜닝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좋네. 옳은 네. 튜닝. 예. 그러니까 튜닝의 끝은 순정이다라는 말 저 되게 싫어하거든요. 그쵸? 예. 그 잘못된 튜닝을 겪었던 사람들이 꼭 하는 얘기예요. 네, 예. 제일 많이 하는 얘기고 예. 그 튜닝카라는 맛에 그 제대로 맛을 들이면 왜 순정을 타야 되는지를 사실 그렇죠. 뭐 물론 비싼 슈퍼카 타고 뭐 이러면 네. 좋겠지만 그냥 뭐 튜닝에 돈 쓰지 말고 좋은 차 슈퍼카 타면 좋지 않겠냐 그러는데 그건 또 메인터넌스비가 비싸잖아요. 그런 비용을 그렇게 많이 들이지 않고 저렴하게 이제 차를 재밌게 타려면 오히려 튜닝이 더 답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올바르게 네. 튜닝을 하면 그렇죠. 그렇게 뭐 튜닝의 끝이 순정이다라는 말을 하지 않았겠죠. 그렇죠. 예. 그래서 진짜 튜닝을 맛보신 분들은 예를 들면 나이가 들면서 약간 이제 차 자체가 너무 어떤 주행 타겟이나 튜닝의 방향성이 이제 타는 거에 그러니까 서킷이나 뭐 가혹한 주행에 맞춰져 있으니까 일반적인 도로를 타기에는 편안함은 좀 떨어질 수 있죠. 근데 나이가 들면서 그런 편안함이 떨어지는 거에 대한 불편함을 느껴서 수입차 좋은 걸로 타시다가도 나중에 결국에 이제 좀 장난감식으로 튜닝에 대한 기억이 좋았다면 장난감식으로라도 차를 하나 더 사서 소소하게 자기가 원하는 대로 튜닝하고 가이드 받고 그것도 업그레이드 되고 이런 거에 대한 과정에 대한 재미. 요즘에 좀 그런 네. 추세가 약간 생기고 있죠. 그쵸. 예. 잘못된 튜닝을 겪은 사람들은 한번 캐릭터를 조금 키워놨는데 그 캐릭터가 자꾸 죽어요. 그러니까 다시 또 돈을 들이고 계속 똑같은 거에 돈을 들이다 보면 그게 튜닝이 아니거든요. 그냥 메인터넌스를 계속하고 있는 거지. 그런 분들이 이제 좀 튜닝의 끝은 순정이다 결국에. 너무 필요하니까.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 뭐 이제 경기장 가고 막 왔다 갔다 하고 맨 타고 다니잖아요. 근데 엔진이나 뭐 이런 거에 대한 그 비용을 그렇게 많이 안 들여요. 거의 저희 팀 선수들은 뭐 오일만 갈고 네. 예. 오히려
제가 벌써 가냐 막 이럴 정도로 오일 관리들을 좀 열심히 하는 편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어떻게 타면 차가 망가지는 것까지도 클리어하게 아니까. 이게 튜닝이 잘못돼서 차를 가혹하게 탔을 때 차가 망가지게 되면 보통 이제 좀 안 좋은 튜닝샵에서는 그런 것도 있어요. 네가 잘못해서 그런 거다. 뭐 그렇게 얘기하면 차주 입장에서 봤을 때는 내가 뭘 잘못했는지를 가르쳐주면 그렇게 안 타면 되잖아요. 조심하고 살살 타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빡세게 타도 그 정도라는 게 있고 방법이라는 게 있고 뭐 그런 건데, 그거를 제대로 이제 자꾸 차주한테 미루거나, 또 차주가 어떻게 나쁘게 탔을 때 야 이거는 절대 망가지지 않을 것이었는데 네가 잘못해서 망가졌다라는 것들을 증명할 수 있어야 돼, 또 샵에서는. 근데 그런 그 서로 간의 피드백들이 제대로 안 되면 금방 망가지는지 모르고 계속 메인터넌스를 하게 되는 거죠. 이게 되게 중요해요, 소통이라는 것과 그런 것들이. 그리고 차도 어떻게 보면 어떤 세팅에 있어서 차주가 차를 오래 타주고 계속 일관적으로 타줘야 되잖아요. 그래야 정보가 오는 거니까. 그렇죠. 네, 근데 뭐 이것저것 사소한 트러블 때문에 차주가 지겨워서 차를 팔고, 그러면 샵에서는 어떻게 보면 그 차에 대한 정보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면 기술 발전에 있어서의 어떤 하나의 기회를 또 놓칠 수도 있는 거고. 저희 샵에서는 뭐 잠깐씩 이제 간단한 작업들 하러 오시는 분들도 많이 있지만, 지속적으로 메인터넌스를 받다가 다른 데로 가는 분은 거의 없어요. 네, 어떤 상황상 자기가 여건상 뭐 결혼을 해서 이제 당분간 차를 안 타겠다, 드리프트를 안 하겠다 이런 분들 아니고서는 거의 별로 없죠. 그래서 항상 이 일을 하면서 이제 이 튜닝이라는 게 또 좋은 게 뭐냐면, 그렇게 업그레이드를 하면서 차주분들이 좋아하잖아요. 근데 좋아하는 거 자체가 이제 저한테는 그 보람이죠. 사실 그것 때문에 하는 거죠. 돈이 얼마를 벌고 이런 거가 중요한 게 아니고, 가장 중요한 철칙이 그거예요. 이 고장나지 않게 만들고, 그 고장나지 않아서 상대적으로 세이브된 비용을 또 새로운 튜닝으로, 더 재밌는 튜닝으로 이제 발전시켜 나가자. 네. 그런 게 이제 저희 샵의 어떤 한 방향성입니다. 지금까지 모션 튜닝 전상훈 대표의 어떤 개인적인 신념, 소신이었습니다.